20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17시 0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막 저희한테 선물 보내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갖고 소개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태우님의 시집 그대는 없는데 그대가 있습니다 라는 시집인데 여기에 우리 출연진들 요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주셨거든요. 저도 받았어요. 예.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만남에 대한 시가 절반 있고 이별에 대한 시가 절반 있는데 시인이 이제 직접 주신 거예요?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번개맨 박종윤님께 이렇게 아침이 오기 전에 보고 싶다는 말 적을 수 있을까요? 밤보다 깊이 이 그림이 오직 그대라는 것이 그대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이거를 쭉 우리 회사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요거 이게 그대는 없는데 뭐 그대가 있습니다. 이 느낌은 그 유부남들은 다 알고 있죠. 와이프가 뭐 처가를 가든 뭐 잠깐 외박을 하든 네. 없으니까 뭔가 하고 싶지만 하지만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어딘가 있는 것 하지는 같은 못해. CCTV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있을 거란 얘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진짜 보고 계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대는 없는데 그대는 있다. 그런 거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번에 다 온 거예요. 그 뉴땡스라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있는 원영재라고 합니다. 처음 이스타TV를 보기 시작했던 데가 2020년인데 24년입니다. 독일에서 당시 유학 중이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가 축구를 좋아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해 주면서 요게 직접 찍은 필름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 2개 그 다음에 작년에 출간한 산문집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산문집은 요 원영재 산문집에서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건데 요즘 사는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말이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남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맞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산문집. 네. 사진 있고 가운데 막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예쁘지 않나요? 숲 사진이 되게 많네. 그래. 힐링되는 느낌으로. 야,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누굴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어찌 보면 저도 좋아했던 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뉴미디어가 되게 좀 누가 표현한 것처럼 페달을 놓자마자 쓰러지는 자전거 같으니까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보다가 이렇게 좀 예술가 분들 보면 항상 되게 멋있어요. 뭐 이런 책이라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요거는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드신 거고. 이거 사진 되게 멋있다. 네, 진짜 멋있죠. 이게 작품이긴 한데 저기에 사인이 있었으면 뒤에라든가 그럼 더 좋긴 했겠지만 원영재님 요거나 하나는 이건 제가 붙여놓으려고요. 평화로워지는 이미지였어요. 우와! 에미레이츠요. 이야! 이거 직접 찍으신 것 같아. 가서. 경기 중에 찍으신 것 같아요. 골키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라얀가요? 누군지 모르겠어. 너무 작아 지금. 근데 그래도 근데 이게 그거래. 본머스전 넬슨이 극장골 넣었었던 그럼 램스데일이겠다. 그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017년이구나. 17년. 아스날이 본머스를 상대로 3대0 승리. 최후일 수 있겠는데. 그런가 보다. 하여튼. 여기에도 있네요. 있네요. 요거 이제 만들어주신 거구나. 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포스터로 보니까 더 뭔가 웅장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 감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이거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막 정신없어서 놓치고 있던 거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이런 책 하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핑할 때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때 느낌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뭐 우리 주변에 또 출판사 하는 대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목을 사실 아무도 읽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읽지 않으니까 그럼 책을 뭐하러 내냐.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그렇습니다. 영주형 책 낸다는데 안 산다니 송영주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제목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야. 전파 낭비 떠나서 이제 종이 낭비. 자,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또
아가리를 털고 있는 어쩌면 예상됐었던 그렇죠. 위리겐 클린스만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거는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FM 콘텐츠 때문에 네. 신태용 감독이랑 신재원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재원 선수가 인도네시아 파이팅 우리 아빠 응원을 하는데 뭐 절대 험악한 분위기가 나온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국대를 응원해야 되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을 응원해야 되나 이거 그냥 간단하게 재미삼아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일단 오스트리아 세르부스 TV 스포츠 톡쇼에서 클린스만이 헤어 초크랑 같이 네. 나왔다고 합니다. 요르단전 전날 저녁에 두 핵심 선수가 서로 물리적인 공격을 했고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저는 이거부터가 그렇지. 말이 안 돼. 뭘 갑자기 혼란스러워져. 지가 팀을 애매하게 이끌어서 계속 경기력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마치 이거 직전에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일을 어딘가를 떠났다고 해서 감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시간이 예를 들어 한 20년 지났어. 그럼 모르겠는데 뭐 그때 이러저러해서 뭐 그때 성적이 뭐 아쉬웠다라거나 아니면 차라리 난 내가 경질된 이유를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난 이런 세세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죠. 네. 웬만한 감독들은 나중에 진짜 종훈이 형 말씀처럼 수십 년 지나서 자서전에 그냥 그때의 어떤 일화를 짤막하게 적어놓는다든지 보통 그렇게 해서 발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TV 인터뷰로 내가 직전에 맡았던 팀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고발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도 자기도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는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멀리서 봤던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곧 자기가 무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팀에서 감독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이 싸면 감독 제안이 안 들어오거든요. 안 오죠.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우리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도 출연자로 단기 계약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네. 그럼 그때 보통 그걸 씁니다. 계약 기간과 컨텐츠가 나가고 있는 이 동안에는 함부로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밀유지 조항도 있죠. 기본이죠. 다 있죠. 근데 이 아저씨 지금 위약금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정식 감독이랑 계약을 하면서 뭐 계약 해지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분명 나는 이 와중에 이 사이에 뭔가 그 관련된 디테일한 조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설마 축구협회가 그런 것도 안 해놨겠어? 뭐 없으면 없는데 엄청난 문제인 거고. 아니 근데 애초에 협회가 이거를 너무 빨리 인정을 해버려서 사기사? 뭐 그것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털기 아주 좋게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냥. 근데 이런 상황이 웃기는 건 그런 얘기를 막 했다가 이게 더 웃겨요. 한국어를 배워서 단어를 조금 읽을 수 있지만 선수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완벽히 알 수는 없었다. 모르면서 왜 얘기해?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네. 네. 결국 중요한 경기 하루 전날 중요 선수 2명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웠어. 그거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자긴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나? 내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무슨 헛소리라고 있어 감독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직을 그만두고 나서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는 안 되죠. 차라리 지 공을 세우고 싶으면 내가 앉혀놓고 뭐 선배로서 이전에 스타 플레이어로서 잘 깔끔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뭐 봉합을 수술했다. 했는데 뭐 어디서 이게 터져 나갔다 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가 제대로 수술 못한 거를 지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있어.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지레짐작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위험해요. 아주 안 좋은.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무례한 말을 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뭐 싸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과 인터뷰 성향상 이거 다 진심입니다. 아 진심이죠. 이 사람은 거짓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리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소름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위 사람이 힘들어. 맞아. 왜냐면 자기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돈 받을 거 다 받았어. 나는 이 정도 성적이면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주위 사람은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치. 엄청 받는 거야. 네. 지금 그 해외 거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려고 했다. 뭐 본인은 그랬잖아. 나 계속 일하고 있다고. 네. 일에 대한 어떤 그 형태에 대한 어떤 편견을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허용이 있었을 거라고 봐. 저는 저 말 워딩도 진심이라고 봐요. 네. 내가 대표팀 생각했어. 그건 진짜야? 일이야. 그것도 일이야. 그렇게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리얼이야, 리얼. 그래서 인터뷰 보면은 해외로 나가가지고 매일 이제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관찰했다. 정말 그 얘기 강조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이랬다. 근데 그렇죠. 이전에 그 한국 머플러 두르고 토트넘 호스퍼 다음 리그 경기 결과 예측했던 거 프리방송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항상 그 시기에도 했던 인터뷰 내용들 보면은 다 나는 매일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매일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해외에 나와 있지만 일하고 있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제가 클린스만 상황이에요. 그러면 난 위약금 다 입금될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을 것 같거든. 물론 저같이 쫄보 성향인 사람은 네.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이 사람은 참 대담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하고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없어. 네. 그렇지. 그냥 그때 기분, 그치. 그때 감정에 충실하지. 어. 야, 내가 여기서 떠들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다른 대표팀이 나를 원할 때 제안이 안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 안 합니다. 해요. 네,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감독직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원래 한국 전에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는데. 7년째 없었어. 본인도 촬영하고 있다가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하게 됐네 해서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종합해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최악의 감독이라고 예, 생각해요. 저는 뭐 슈틸리케 욕 많이 먹었지만 슈틸리케는 이런 종류랑 좀 달랐어. 달라요. 스틸리케는 그래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 연타도 나누고 액션이라도 그래. 쳤어. 올스타전 때 감독도 했잖아요. 팀 K리그 대 팀 슈틸리케. 팀 최강이었어요. 팀 최강이 대 팀 슈틸리케. 예. 진짜 최악이야. 어. 이거 근데 뭐 계속 얘기하답니다만 독일이랑 안 맞아. 좀 그런 게. 독일이랑 근데 이 안 사람 맞아. 좀 미국 사람이야. 이거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재훈 선수가 SNS에 8강에서 만나기를 원하진 않았는데 만났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번만큼은 아빠를 원할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응원해주세요. 인도네시아 파이팅. 요거 네. 뭐 당연히 뭐 내 아빠, 우리 아빠, 우리 가족이 하는 일 잘 되길 바라니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이고 좀 뭐 전체적인 저 이제 동향 파악을 하잖아요. 아이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아들인데. 예. 그리고 그때 보니까 그 부자지간이 엄청 각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이 정도 나이 되면 사실 왜 아들들이 아버지랑은 좀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럴 수 거리를 있어요. 두죠. 근데 그 거리도 되게 가까워 보여. 그 아들들이 둘 다 축구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감독 예. 그 신태용 감독도 한국에 왔었을 때 경기 보러 자주 오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아주 못할 정도까지의 범위는 아닌 것 같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그 만약에 네. 우리의 가족이 네. 직계 가족 혹은 네. 뭐 친인척이 네.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뭔가 경쟁 상대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가족을 응원하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그 제 여동생이 호주 이민 갔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제 조카가 만약에 호주에서 어떤 스포츠를 하는데 호주 국가대표로 나왔고 한국 국가대표하고 결승전에서 붙었다. 그럼 저도 물론 한국이 우승해서 금메달 따기를 원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제 조카를 또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 가족이야. 네. 대한민국이야. 근데 대한민국이 잘 되면 내 수익이 한 100배가 돼. 그럼 그러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죠. 10배.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죠. 2배.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죠. 0.5배. 그건 좀 약한데. 2배부터. 네. 좀 약한데. 2배부터 그냥. 네, 약해요. 더블 되면 바로 간다. 네. 이렇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0.5는 좀 그래. 왜냐면은 또 가족이 슬퍼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는 그 0.5배보다 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슬퍼할 때 선물이라도 주든 뭐 밥이라도 먹이려면 2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신재훈 선수 얘기를 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재훈 선수는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응원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니까. 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인도네시아 파이팅을 올리는 류청은 뭔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 깐 거예요. 네. 유청 그래 걔 출생이 의심될 수 있어요. 네. 아르한 청 뭐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어. 네. 그 인도네시아 경기 때마다 인도네시아 화이팅. 뭐 숨겨진 아버지가 신태용 감독인가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또 친하잖아. 그리고 주말인가 네. 제가 듣기로 네. 또 다시 무언가를 분실했다. 어? 라고 연락이 왔다가
다음날 수시간 뒤에 아니다 찾았다. 그런 연락이 회사에 지금 왔다고 합니다. 저 유청이 그 TVN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 전에 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혼자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같이 협업을 하니까 파견을 보낸 건데. TVN 스포츠로. 깜짝 놀랐습니다. 난 범죄 도시인 줄 알았어. 무슨 깜짝 놀랐어요. 말라가지고 혼자 벽에서 서서 점점 살이 더 빠져.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에 실제 아시안컵 그 출장은 우리도 청이 형도 갔었고 주원 형도 중간에 갔었고 네. 그다음에 환자지도 TVN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TVN 출장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오고 갔대요. 야 류청은 한국으로 오날까 인도네시아로 오날까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의심을 근데 갖고 거기서 있어요? 소수는 심지어 인도네시아 아닐까? 어허. 거의 저희 뭐 숨겨놨나? 인도네시아에? 청이? 해외 자주 돌았잖아. 많이 갔죠. 알고 보니 조금씩 재산 그쪽에 빼돌린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잃어버린 법인카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청이 형이 가장 억울해할 건 나는 빼돌릴 재산이 없다. 이거 조심해야 빼돌리고 됩니다. 싶어도 빼돌릴 재산이 없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하. 혼자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이 얘기했처럼 일단 귀국하면 여권부터 확인하죠. 저거부터. 아우, 맞다. 나 여권 찾아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 어디 가실 일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새로 이제 발급 신청을 해서 네.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그 여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해외 나갈 때 죄송합니다. 찾으세요. 뭐요? 어차피 나라가 잘 간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네. 나 그 여권 갖고 싶어. 네, 그 전자여권으로 네, 바꿔가지고. 초록색이었잖아 저는. 네. 파란색이 더 그래서 예뻐. 크기가 좀 더 커졌어요. 아 그래? 제가 받는 거 아마 그걸 거예요. 아하. 네. 해외 최근에 언제 가셨죠? 꽤 됐어요. 한 3년 전? 2년 전? 혼자 좀 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어제,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구나. 예. 왜냐면은 어제 제가 캠핑을 가서 지금 날짜가 안념이 없는데 오늘 처남이 친구랑 같이 보홀에 놀러 갔어요. 어디요? 거기 필리핀, 세부 옆에서.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 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부러워했거든요. 예. 네. 근데 진짜 해외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형은 일단 핑계될 게 좀 있잖아요. 호주 같은 데 가면은. 그치. 나 가족분들이 조카보러 계신데. 간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족여행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명분. 형수가 바쁠 때를 노려야죠. 바쁠 때, 예. 그 시간만. 예. 근데 저는 진짜 혼자 있고 싶거든요. 네. 거기 가면 또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 그건 좀 싫다. 네. 그쪽 가면 조카들하고 너무 놀아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외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유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히든 라이브 첫 번째 유로 2024 이제 6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7월 중순까지 치러집니다. 아마 네. 6월 15일이 개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심판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름 쭉 봤을 때 우리한테 좀 익숙한 애들이 보여요. 아유, 만사노도 보이고요. 만사노. 예, 그다음에 얘 이제 네덜란드 아저씨 데니 이 아저씨 이름 뭐야 이거? 마컬리. 예, 이 사람들 마켈레.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다음에 올리버 오르사토, 네, 오르사토, 뭐 테일러도 보이고 투르팽도 보이고요. 네, 트르팽, 치바이어도 보이고요. 치바이어 있네요. 빈치치. 이 이태리 심판 귀다하고 그다음에 오르사토 둘 다 유명합니다. 네. 귀다도 한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큰 오심해가지고 되게 문제됐었고 오르사토야 뭐 오르사토는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네, 어쨌든 유명하죠. 이태리 심판 중에 제일 유명해. 오르사토 10분 단위로 판정 성향이 네. 바뀌어. 이거 갑자기 막 엄청 관대해졌다가 갑자기 막 엄격해졌다가. 사실 한국이 잉글랜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잉글랜드 심판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아서 그렇지 빌런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라리가, 세리아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이 심판이 2명씩 갔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은 만사노 1명 데리고 갑니다. 예. 이거 잘한 겁니다. 잘하는 네. 왜냐하면 누구를 데리고 가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예, 크기 때문에 어허. 힐만사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알려진 네. 쟤는 못 보는 애 그러니까 나와서 잘 못 보더라도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런데 얘보다 더한 놈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스페인에서 1명 데리고 가는 거 좋은 거고요. 그럼 저 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네임드 심판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정말 못 봐서 이름이 알려진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큰 경기들을 많이 맞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많이 띄었고 경기를 많이 치르다 보면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 그 머리에 각인이 된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아하. 보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테일러 같은 애는 아니야. 아 테일러는 아니다. 예예예. 그렇지만 테일러는 아니다. 그래도 테일러는 아니다. 네. 아.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예. 프리미어리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챔피언십을 보고 아니면 우리에게 좀 접근성 있는 FA컵이나 네. 카라바오컵 같은 대회 보면은 아무리 인기 있는 팀이어도 하부리그 주심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뭐 어느 리그건 다 이런 상위 리그가 있고 하부리그가 있고 하부리그의 주심들이 상위 리그를 맡게 되는 주심들보다는 경험이나 어떤 점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인물들이 많아요. 시간이 좀 짧았거나 판정이 훨씬 더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이상하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아까 찬우 형님 말씀처럼 그 주심의 타고난 성격은 하부리그 주심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상위 리그에 더 경험 많은 사람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죠. 전 만사노 하면 그거 생각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한테 항의하는 것만 엄격하게 보고 있죠. 관대한 건 그거는 되게 뭐. 관대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나죠. 넌 너 신변만 보호하고 다른 선수들 보호는 안 해주냐. 그렇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사노 주심의 그런 성향이 라리가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성향으로 결과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심의 그 판정 하나가 결과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사노 주심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사노 주심이든 다른 주심이든 경기에 주심이 배정이 되면 스페인은 언론들이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라도 기사를 꼭 써요. 예전에 두 팀 경기에서 이런 오심을 했다, 뭐 어떤 짓을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사노 주심도 거기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치바이어 주심 같은 경우에는, 네. 승부 조작에 관련이 좀 있었죠. 예. 물론 이제 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과거가 있는 주심을 과연 이런 중요한 대회에 불러야 되느냐. 이게 그 방금 형철이 얘기한 대로 그나마 우리 눈에 익숙한 주심들은 빅매치에 갔을 때 이런 오심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얼타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데 맞아요. 정말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덜 유명한 심판들 경기 보죠. 그러면 아예 진행 자체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최근에 하는 게 잉글랜드나 이런 쪽이나 진짜 좀 형 말씀하신 대로 뭐 테일러 좀 너무 이상한 감은 있습니다만 결국에 더더욱 AI 쪽에 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일은 안 벌어지게 최대한 장치를 해놓고 그 판단이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에만 사람이 주심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주심들을 지금 불러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리그에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리그에서 중요 경기들을 그러니까. 소화했었던 주심. 맞아요. 같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로 대회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는 진행 후에 비판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지금은 어떤 분들은 빌런 모임인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유능한 주심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어쨌든 판정을 내리는데 예. 되게 짧은 순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네네네. 이게 주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심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판단을 계속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든 직업이에요. 사실 그치? 직업 자체가 힘든 직업이고. 잘해야 본전인 직업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경기를 그죠. 했고 어. 거기서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데가 이미 그것 자체는 공인된 사람들이니 네. 그러니까 뭐 UEFA에서도 그래 얘들밖에 없네 하고 쓰는 거죠. 뭐. 약간 느낌이 우리가 이들을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맨날 욕하는데 차악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심 중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 삑날 가능성이 가장 적지 않나라는 느낌으로 데려온 것 같다. 왜냐하면 K리그도 사실 몇몇 유명한 심판들이 있어요. 네, 있죠. 네임별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욕 더 먹어. 근데 AFC 대회를 간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갑니다. 가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엔 마음에 안 들고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팬들이 그렇게 보는 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와중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닌가. 네. 예전에 제가 K리그 1 경기 해설한 것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스 근처에서 넘어졌어요. 네. 그럼 이게 반칙이냐? 아니냐? 그럼 반칙이라면 페널티킥이냐? 프리킥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보는 방향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렵고, 근데 네. 주심이 생각할 때 이건 반칙인 거야. 그러니까 휘슬을 불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박스 아닌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봤을 때 부심이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근데 부심은 뭐 지금은 뭐 VAR로 바로 보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할 수 그러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주심이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페널티킥으로 선언을 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터져나오죠. 네. 왜냐면 야 이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화면에 그게 비춰졌어요. 왜냐면 주심이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못 봤어. 이게 딱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는데 네. 주심은 그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압박을 많이 받는 자리긴 해요. 그리고 매 경기 10km 이상 뛰잖아요. 네. 이 말이 정말 쉽지 정말 힘든 일인데. 근데 이 아무래도 주심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 축구가 갈수록 공간을 되게 어떻게 더 영리하게 모든 공간을 활용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주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체력도 엄청 잘 준비되어 있는 맞아요. 분들이 실제 주심으로 뛸 수 있는 거니까 매 경기 좋은 위치를 본인이 노력해서 잡으려고 그러고 판정 상황을 다 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선수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패스 개목을 막는 경우들이 요즘 저 축구 볼 때 그게 너무 많이 요즘 진짜 많이 걸기적거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보여. 근데 이게 과연 주심을 탓할 수 있느냐? 축구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더 위치 선정이 중요해졌는데 이들도 사람이기에 여기서 더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일전 때도 주심이 우리나라 선수에게 패스했잖아요. 맞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경기 멈추고 드롭볼로 다시 전개가 됐는데 근데 그건 좀 너무 안타까워. 걸리적거려.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입은 모르겠다. 저는 AI 그 축구 주심이 생각보다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근데 축구는 좀 어려운 게 이게 결국 AI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AI에게 눈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그게 구현이 될지도 저는 아직까지는 감이 좀 안 와서 그러니까 파울이라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근데 파울이 규정에 룰북이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애매해요. 그건 맞아요. 축구에 그 로스 오브 게임 그게 보면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써 있어요. 그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주심의 권한이 되게 셀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규칙 자체가.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저도 형이랑 비슷한 생각이라 뭐 야구의 ABS 나 이런 거는 비교적 편하잖아. 근데 축구는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손변이 얘기했던 미국에서 AI가 그 사법부 역할을 해서 판사 역할을 했던 거. 저지.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좀 근데 이제 제 얘기가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거는 그게 나왔어. 뭐 AI 풋볼 레프리 3.0 존나 쩔어.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잉글랜드에서 도입을 할 것인가? 스페인에서 도입을 할 것인가? 스페인 뭐 본만이 들다고 테바스가 골라인 판독기도 없었다며요. 심판협회가 반대할 겁니다. 심판협회가 반대할 거야. 왜냐면 이게 그거 있어. 혹시 요즘에 제가 그 지나가면서 광고 같은 걸 봤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이라는 드라마래요. 네네네. 그게 그 한효주가 이희준 씨랑 나오는. 한효주 씨랑 네. 나오는 네. 그 주지훈이랑 네. 사실 저 그거 봤는데 예. 1, 2화까지밖에 못 보긴 네네. 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뭔가 좀 어설픈데 그 이수연 작가 작품이에요. 예, 맞아요. 비밀의 수. 근데 뭔가 되게 어설픈데라고 느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좀 흥미로워져서 뒤쪽이 좀 타이트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배양육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한효주가 그 회사 맞아요. 그 사장이에요. CEO. 근데 그 잠깐 트레일러를 봐도 사실 배양육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축산업자들이랑 막 난리 나 던지고 엄청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 업자들이 강하게 뭔가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를 대체하는 기술이 들어오는데 로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축구는 좋은 보수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도 도입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 AI 심판 보면서 느낀 거는 AI 심판은 VAR보다도 더 과도기적인 시간이 길겠다. 그렇겠죠. 그쵸.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경기가 계속 끊어질 수도 그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판정 기준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맞아. 조금만 부딪혀도 야 이거 반칙 이렇게 그래.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지만 이런 경우 때문에 개빡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기차 끌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이제 오토파일럿 네. 해놓으면 사람이 운전을 하면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 그 63빌딩 있는 쪽에 이렇게 커브 도는 구간이라고 네. 칩시다. 여기 상류 하류 있는데 그러면 옆차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좀 가까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그냥 휘청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이 정도면 다시 가. 네, 맞아요. 사람이 운전하면 그걸 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걸어놓죠? 살짝 보면 지랄을 해.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이 자율주행이 다 되려면 100%
100%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면 괜찮아. 네, 다. 싹 다. 그러면 돼. 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중간에 껴있으면 와 이거 못하겠다. 못 써먹겠어. 너무 민감해. 조금만 옆으로 붙어서 충분한 거리인데도 멈춰. 아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냥 이거 쭉 보면서 저도 평소에 좀 드는 생각인데 요즘 시대는 이제 축구가 게임이 되고 게임이 축구가 되는 시대죠. 예예예. EA 스포츠가 네. AI 주심을 만드는 겁니다. 아 웬만한 리그 라이센스는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예. 다 도입해버려요. 우리 게임 주심을 그대로 실제로 옮겨놓겠다. 그러면 네. 망하지 않을까요? 왜 모션 캡처를 매 경기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뭔가 약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기준을 딱 마련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기준은 저는 게임 속의 주심 시스템으로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축구가 되면 아마 농구 팬들 아마 진짜 재개 바랄걸요. 어. 농구도 대표적으로 많죠. 많죠. 그 많죠. 심판들 판정에 되게 불만이 많은 종목이어서 그래. 네. 그 제가 최근에 본 애니 중에서 네. 제가 진짜 예전에 좋아했던 애니가 이니셜 D예요. 이니셜 D. 그런데 최근에 낭만의 넷플릭스에 이니셜 D. 고스트 뭐라고 해서 예. 이니셜 D 작가 계열의 이제 만화가 나왔어요. 애니가. 근데 거기서 자동차 경주할 때 드론이 한 대씩 다 따라 붙습니다. 아. 자동차에. 예. 그래서 드론이 그거를 찍어서 영상으로 계속 그걸 해줘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축구 경기에 AI 심판이 들어왔을 때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다. 드론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정신 사납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드론의 어떻게 경우라면. 네, 뭐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심판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심판 근데 이게 그건 있습니다. 어떤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들이 짜증나는 존재인데 저는 그 오심도 경기일보다는 말은 정말 싫어하지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멀리서 보죠? 그러면 저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아, 그쵸. 꽤 많아요. 많죠. 이상한 판정한 다음에 거기서 엮여갖고 라이벌리가 형성이 된다거나 그쵸. 서로 다음 경기 리벤지 같은 게 나온다거나 그게 이 약간의 방아쇠가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 네. 그게 뭐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심판 판정 때문에 그 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네. 우리가 뭐 과거에는 선수 이적 관련해서 선수가 이적하니까 뭐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심판 판정 때문에 사실 뭐 바르셀로나 첼시 같은 경우에도 라이벌처럼 갔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발렌시아가 계속해서 유럽 대항전에 나올 수 있었다면 인테르와 라이벌리가 나자바바로 때문에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생길 수도 있죠. 네. 안 좋아해요. 그거 진짜 네. 미친 거죠 그거에. 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이슈는 요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것 때문에 저기 코르도바랑 얘들 막 다 작살났잖아. 네. 다 그냥 징계받고 그래. 다음 시즌 챔스까지도 못 나오고 그것 맞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팀은 탈락했는데 자, 어쨌든 유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달? 조금 못 네, 남았네요. 두 달 두 달 조금 못 덜 남았다. 남았네.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유로 관련돼서는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라이브도 뭐 형님들이랑도 같이 하고 또 뭐 컨텐츠도 많이 찍고 그럴 테니까 또 뭐 스페인, 이탈리아 확실하게 또 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맨유 다큐멘터리. 디즈니랑 계약 체결하고 계획을 지금 세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퍼거슨 시대 포함해서 26년간의 이 기간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카이브가 다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다 제공하기로 했고 브라이언 롭슨, 뭐 피터 슈마이켈 이런 레전드들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편집의 주도를 맨유가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거 별로. 네, 저도 네. 팀 다큐가 재밌으려면 그치. 그 구단보다는 제작사가 들어가야 돼. 맞아. 외부의 시선에서 그걸 그렇지. 봐야지. 그리고 그들이 되게 구성을 더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이거 26년간 영광의 시대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영광의 시대만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최근 좀 암흑기잖아요. 안 좋죠. 퍼거슨 이후로는 안 좋죠. 이 시기는 안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안 할 건가 본데. 영감님이 저기 부임이 몇 년도죠? 80년대 후반 정도. 그리고 거기서 26년이면 딱 2013년까지. 그러면 퍼거슨만 다루나 보다. 그런 거 그런가 같아요. 보다. 네. 근데 퍼거슨이 있었던 쭉 시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스토리도 굴곡도 맞아요. 있었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사실 그러면 중후반부에는 벵거가 들어가면서 아스날이랑 라이벌리도 있었고 네. 무리뉴 오면서 첼시랑 라이벌리도 있고 재밌는 부분이 많죠. 많이 그쵸. 있죠.
트래블 때도 재밌었을 것이고 일단 베컴, 키노 그것도 재밌었을 거고 그 바르셀로나한테 졌을 때 그때 그것도 막 이런 스토리가 거 또 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을 떠는 거. 네. 그리고 0203 우승이랑 0607 우승 사이에 아스날이 무패 우승이랑 그치. 첼시의 2연패가 있고 있잖아요. 네. 그때 뭐 그 기사들이 이제 퍼거슨도 거기도 나가야 경질 된다. 얘기도 있었어. 욕 먹고 막 그럼. 그랬다고 하던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순간으로 네. 시나리오에 뭔가 재미를 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딱 그거네. 네, 맞네요. 그 영감님 기간 네. 동안이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짧게 해서 좋은 것만 쫙 하고 갔으면 좀 밍밍한가? 그럴 텐데 워낙에 길어서 드라마가 쭉 만들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퍼거슨 이야기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쵸. 꾸준해요. 가치가 있지. 진짜 그니까요.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지. 이게 완전 오피셜 땅땅땅은 아닌데 최종 협상 중이라서 금액 뭐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그 렉섬 렉섬. 이게 재밌죠. 엄청 재밌죠. 재밌어요. 랜 레놀즈 소속 구단, 그 소유 구단. 오브 리그에 있을 때 렉섬을 인수했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첫 시즌에 승격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구장도 바꾸고 선수 영입해서 그 다음 시즌에 4부 리그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번 시즌 4부 리그에 올라오자마자 3부 리그로 또 올라왔어요. 확정됐어요. 네, 지금 그래서 다음 시즌 렉섬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한 시즌 만에 또 올라가는 그 과정이니까. 근데 재미난 게 렉섬 시즌 2를 보면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다큐멘터리를 네. 보고 네. 렉섬 팬이 됐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그러면서 이 렉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렇겠네.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보기에도 이거 다큐멘터리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렉섬은 말 그대로 무너져가는 전통이 있는 구단을 네. 헐리우드 스타들이 와서 돈을 투자해서 이 구단이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광의 시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제 편집해서 나가는 예. 거기 때문에 디즈니의 LA 레이커스 관련한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쇼타임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세대별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매직 존슨 시대라든가 뭐 코비 시대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쫙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세 분한테 네. 아무 문제 없는 생현금 1조가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 구단 하나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어요? 1조 정도? 1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유럽 아니어도 뭐 대한민국이어도 되고. 야, 그러면 1조면 대한민국에서는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거죠. 1조 있으면 예를 들어 저는 1조가 있다. 너 스포츠 구단 운영해 볼래? 안 해. 저는 그쪽엔 관심이 없어요. 경영에 관심이 없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 구단 경영은 별 관심 없어요. 만약에 뭘 하라 그러면 그 돈 있으면 나는 차라리 난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들 데리고 밴드를 해볼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1조? 아니,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거예요. 안 해. 형 안 해요? 안 해요. 형은? 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하죠. 내 마음대로 왜 1조를 굳이 쓸 그걸 수 합니까? 있으면 예.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스포츠 구단 안 하고요. 네. 산 하나를 살 거예요. 산을 산을 산다고요. 산을 산다고. 사요? 네, 산을 다 사서 네. 한쪽은 캠핑장으로, 네. 한쪽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예. 한쪽은 뭐 영화관처럼 해놓고 산 하나를 그냥 멀티관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조가 있으면. 영주 마운틴. 네, 그래서 캠핑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화 볼래? 네네네네. 그러면은 산책해서 걸어가서 왜? 산 낭비래요. 야, 놀고 있는 사람 많아. 놀고 있는 사람. 몇 자리라니 이 사람아. 몇 자리라니. 낭비 아이콘. 전파 낭비. 네. 종이 낭비. 종이 낭비에서. 산 낭비. 구단 운영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예. 아니 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돈 많이 있으면 나도 구단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있고 어쩌면 라이언 레이놀즈도 뭐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런 느낌이겠죠. 예. 근데 영준 찬우 형 별 관심 없고 네. 영주 형도 그만큼 안 할란다. 그냥 산을 사겠다. 네, 산낭비 차라리 산낭비를 하겠다. 낭비 건 먹은. 1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저기 제 주변에 스타트업 하는 애들 많거든요. 뭐 그런 거 투자하고. 걔네한테 골고루 이제 뿌려주면 네. 하나는 되겠죠. 보통 그런 마음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던지죠. 형철이는. 저 해보고 싶어요. 그래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 사회공헌을 위해서라도 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축구 쪽. 축구 쪽.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 정도 하나 인수해서 쫙 지원하면서 키워본다거나.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성남이 시민구단이잖아. 어. 성남 만약에 인수를 해가지고. 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럼 해볼 생각 되는 있어? 거죠, 다시. 시민구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가 인수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명철 홀딩스 하나 만들어갖고. 이명철 홀딩스. 그럼 기업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뭐 분당선 따라가지고 이게 아, 그치. 홍보도 이렇게 지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건 해볼 생각이 네,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아하. 아니, 내가 광명 만약에- FC, 광둥 FC 이런 거 안 돼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FC 광둥. 이거 불가능한 얘기지만 아, 예, 예. 네. 제가 1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광명이라고 쳐요. 예, 예, 예. 그럼 광명이 도덕산, 구름산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네. 산당비 또 한다. 기다려봐. 지금 산당비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그래.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도덕산을 샀다고 쳐요. 네.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도덕산을 사서 여기에 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네.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 만약에 네네네네. 누군가 한국에 오면은 아, 한국에 이런 데가 있대. 한국에 가면 거기 무조건 가. 도덕산 캠핑장 송영주 마운틴에 가야 되는데. 반응 안 좋아. 또 산이에. 송영주 낭비하지 마.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이 산 이름이 뭐 그 낭비산이라고 해봐요. 제가 이제 낭비산을 해가지고 아주 잘 낭비를 했어. 예. 그래서 인기를 얻었어. 예. 그러면은 그때는 낭비산 FC라고 아, 거기서 산악훈련하고. 네, 그렇지. 그럼 낭비산 FC라고 광명을 대표하는 구단을 그때는 운영하겠다. 그 얘기죠. 뇌낭비는 뭐야? 뇌낭비는 네, 그렇습니다. 낭비의 설레를 교과서에 나오는데. 멘트 낭비도 하지 말래요. 멘트 끝까지 하네. 내가 봤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저도 보통 스포츠 다큐가 처음에는 예전에 이제 왓챠에 좀 나오다가 넷플릭스 쪽에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도 관심을 갖는 거 보면 이게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여성들도 보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경기를 보는 건 사실 축구 봤을 때 만약에 우리야 존나 재밌는 1대 0이다 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골 언제 나와? 이러면 1대 0 재미없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F1이에요. F1 경기는 안 보는데 뺑뺑 도는데 하이라이트는 다 쩔잖아. 다큐는 다 봐요. 속도감 있고. 네. 근데 이게 렉섬 같은 거를 보면 그런 거에 관심 없던 분들도 감동적이고 감정이입하기 좋으니까 아, 이게 스포츠 다큐가 확실히 이런 데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면 왜 이거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 사서 내가 뛰어보지 뭐. 그래서 그 경기 막 우승할 때 박수주 이런 거 쓱 하나 나와서 같이 주장이랑 트로피 들고 이런 거. 그것도 물론 멋있긴 네. 한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데서 끊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 네, 저도 그 그런 생각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완전 네. 똑같은 생각. 왜냐면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을 한 거야.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예. 이게 일이 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저 고등학생 때 축구 처음 봤을 때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죠. 와,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게 있지? 새벽에 몇 경기를 봐도 눈이 안 감겨.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일이 되니까 보면 재밌죠. 들어가면 몰입도 하고. 근데 아니면 이번 좀 몇 경기를 봐야 되나?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어. 이게 맞아. 보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사실 행복한 일이지만 이전에 그 순수한 행복감과 재미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빅매치 예. 기대하고 딱 봤는데 재밌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빅매치인데 재미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 우리가 즐길 때면 네. 사명감을 갖고 다 끝까지 보진 그렇지. 않아요. 그걸 껐다가 딴짓하다가 또 다시 틀고 이제 재밌어지려나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축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네. 지금은 일로서 접하니까 그럼 그런 게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런 게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요. 지금 축구가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00분인데 그치. 네. 그 100분을 집중력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진짜 축구 팬이지만 사실 축구 시장이 계속해서 파일을 넓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넓히기 위해서라면 이거지. 네 다른 팬들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복불복이잖아요. 경기는 맞아. 그렇잖아요. 저 만약에 예를 들어 되게 재밌는 경기예요. 네. 근데 축구가 90분 동안 내리 빠바바바바바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 중계 아니면 핸드폰 없네.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조금 뒤에서 돈다. 그러면 나 이렇게 볼 것 같아. 딴 거. 그렇죠. 딴 거 네. 보다가 또 보고.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지 않나? 그렇죠. 아니 저도 그래요 요즘에. 네. 그
축구 경기 이렇게 네. 틀어놓고 보다가 아 좀 재미없네 인터넷 딴 거 보고. 뭐 또 소리가 막 예, 소리 막 나고 예. 뭐야 그럼 또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입중계가 좋은 게 그래서 우리도 하잖아. 하다가 좀 지루하죠? 그럼 채팅창 보고 여러분들이랑 놀아. 맞아요. 그래서 또 보고. 여러분도 그래서 아마 입중계 형태가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네, 저도 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그 경기 주구장창 볼 때는 뭐 욕은 훨씬 더 시원하게 하긴 하지만 네,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어요. 네. 제 3자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하고 초반에 경기 보면서 내가 막 저 새끼들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 새벽에 왜 이렇게 욕을 해? 왜 이렇게 욕을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욕을 하면서 혹시 형님한테 욕을 막진 않으셨나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욕을 해 이 새끼야? 아니 그러지 자꾸 그럼 나 낭비한다. 나 집 밖으로 나가서 다 낭비한다. 근데 형수한테 욕을 들어본 적은 있죠.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는 욕을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 네. 아예 입 밖으로 욕설 자체를 못 뱉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 그러니까 욕을 못해서 저한테 욕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 경우 있잖아요. 있죠. 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또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딱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큰 소리야? 그럼 내가 아니 당신이 먼저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차분차분하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행복합니다. 저희 사이 좋아요. 그러니까 욕은 안 드셨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간단하게 팀버. 네. 아스날의 팀버 돌아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21세 이하 팀에 돌아와서 경기하고 골도 넣었어요. 뭐 이번 시즌 끝났죠. 근데 저는 뭐 팀버보다 오늘 새벽에 네네. 그 첼시 경기 보니까 파티. 그래. 이래서 아니 졸라 잘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파티하고 팀버가 둘 다 건강하게 이번 시즌 쭉 보냈다. 제가 볼 때 승점 한 3, 4점은 넣었을걸요? 저는 6점도 봅니다. 그럼 이곳은 가능했어요. 저는 진짜 네. 지금 와서 보니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만 둘 다 있었으면 아스날의 특 다른 선수가 부상당했어. 살리바가 만약에 혹시 뭐 힘들어했거나 그리고 이 둘 다 잘했으면 네. 사실 뭐 리그 순위나 이런 거보다는 컵 대회에서 그렇지. 성적이 훨씬 그쵸. 뭐 좋았겠죠. FA컵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살아남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막 오늘 새벽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잘한다. 막 그랬더니만 어떤 아스날 팬이 형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팔아야 돼요. 그쵸. 제 분명 다음 시즌 또 누워요. 근데 그게 맞거든. 네. 근데 이런 선수 있잖아요. 부상이 좀 길고 네. 돌아와서 잘하다가 또 부상을 네. 당하고 이런 선수 있으면 뭐 오늘 종윤이 그 입중계도 그런데 칭찬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불안함이 느껴요. 맞아. 있지.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하다가도 이렇게 돌아오면 잘하는 애지만 네. 올 시즌 너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치.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할 네.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던 선수 중에 기량을 유지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게 되게 그나마. 대단한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어. 인텔의 센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 센시. 이 선수 이제 나와도 못해요. 센시 바렐라가 진짜 센세이션하게 어느 순간에는 바렐라가 좀 더 어리잖아요. 네. 근데 센시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근데 그대로 그냥 사실 쓰러졌죠. 그때는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기대했었는데. 정말 잘하던 선수예요. 부상 이후로 정말 그 이후로 진짜 부상이 너무 많아졌어. 심각하게 많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오면은 나와서 폼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보세요. 야 조탑 또 부상이라며. 좋다 또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어 진짜. 그거 한 골 넣었다고 또 하시면 어떡해. 이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 계약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선수를 쭉 체크한 다음에 주급을 뛴 경기 수를 n분의 1로 나눠. 못 뛴 경기가 저 선수한테 머리 위에 떠당길 것 같아.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와, 그럼 난 진짜 골치 아파. 그러면 영입을 한 다음에 뛰지도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계속 허공에 돈을 그냥 뿌리는 거야. 그쵸. 그게 미쳐버리는 거거든. 네. 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1억 유로 주고 데리고 왔더니만 허공에다 돈을 뿌렸거든요. 그러더니 기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또 우리 상대로 골을 넣더라고요. 웃으면서. 네.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부상 얘기 나오면 그 바르셀로나의 전설의 10번 안수파티 너무 안타까워요. 아, 저는 그건 그래. 안수파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를 그래.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이 선수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쭈삣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마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네. 또 삐끗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전 그런 면에서 대단한 선수는 이탈리아 선수 차니올로. 찬이로 나는 요즘에 야. 하는 거 보니까 차니올로 다시 좀 진짜 대단해. 그럼 부상을 안 당했으면 도대체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재능이었는가와 저 정도 십자인대 두 방 날아가면 나는 트라우마 생겨서 필드에 못 있을 것 같아. 사실 칼럼 윌슨도 무릎 2번 나갔어. 그치. 십자인대 2번 나가고 잘하는 케이스. 자니올로 같은 경우는 그거죠. 역시 걔는 멘탈이 남다르네. 여러 가지 의미로. 멘탈이 남다른 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예. 로마 팬들이 그렇게 싫어할 때도 슈팅 난사했던 거 보면 멘탈은 남달랐던 거야. 걔는 진짜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그 정도 멘탈을 가져야 그치. 저렇게 될 수 있다. 그치.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돈 보축. 돈을 보는 축구, 돈 보축 갑니다. 약간 뭐 돈 보축 느낌 저 국밥집 이름 같아요. 돈수백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돼지고기집. 돼지고기집. 그렇지. 자, 여름 이적 시장에 아마 가장 많이 그 바꿈이 있을 자리는 제가 보기에 감독일 수도 있어요. 감독이죠. 네, 이번 감독이에요. 여름 감독인데. 근데 또 유로나 코파가 있으면 거기서 반짝 뜨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대회가 있는 이적 시장에 생각지 않은 매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그중 언제나 역시 또 가장 비싼 이적료를 찍는 포지션은 공격수입니다. 아, 그럼요. 예, 공격수 얘기를 해볼 텐데 그리고 메이저 대회 끝나고 나서 공격수의 이적은 항상 있어요. 언제나 일어나죠. 특히나 요즘에 뭐 전형적인 9번을 원하는 팀들은 많은데 그에 적합한 능력 있는 9번은 또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링크 나는 선수들 쭉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이들의 적정 이적료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 이삭. 네. 알렉산더 이삭. 이삭 하면 저는 이제 그 약겜이 생각납니다. 유작, 네, 유작. 이삭후. 유작 시리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찬우 형만 이 얘기를 받아줄 줄 알고 찬우 형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옛날 이제 명작들이 있죠. 유작, 뭐 거기서 나온 뭐 귀작 이런 예. 것도 있었고. 예.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종류 좀 다르지만 노노무라. 네. 노노무라의 병원. 그 엘프라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알렉산더 이삭 예전에 아스날에 링크가 나가다가 이제 소시에다드에서 지금 뉴캐슬로 이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 선수가 좀 사실 그때 봤을 때 괜찮긴 한데 약간 애매한 느낌으로 봤는데 뉴캐슬 와서 이번 시즌에 잘해요. 이번 시즌에야말로 이제 좀 만개한 느낌? 네. 그 본인 몸값 했어. 이번 시즌 와서. 맞아. 예. 형철이 이삭 어떻게 봤어요 이번 시즌에? 저 워낙 이제 이삭은 사실 시즌마다 발전을 좀 한다고 느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삭이라는 선수가 좀 공격수 측에 너무 단단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키 큰데 조금 비실이 느낌이야. 어, 그래서 네. 있죠. 제가 볼 때는 뭔가 공격수로서의 든든함을 이삭 선수가 주기는 예전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뉴캐슬에서 일단 이삭이 오른반 왼쪽으로 빠져주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아래로 내려와서 연계 참여하는 것도 저는 되게 발전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요즘 공격수는 더 이상 버티는 공격수가 꼭 대세는 아니고 뭔가 공중볼도 잘 따주면서도 넓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빠른 선수를 중시하는데 그죠. 이삭은 프로필에 딱 적합한 어. 현대축구 공격수에 딱 적합한 부분이 있죠. 이 선수가 이제 99년생이고요. 스웨덴 국적. 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192니까 신장이 제법 좋습니다. 뉴캐슬로 이적한 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적료는 그때도 많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줬죠. 예. 7천만 유로가 남았고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죠. 계약 기간 2028년까지인데 이 선수 지금 링크하는 팀이 아스날이고 바르셀로나도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삭의 스타일 자체를 좋아할 만한 팀들은 맞아. 네, 아스날, 바르셀로나 딱 이런 그런, 쪽이에요. 예. 사실 소시에다드 시절에도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삭의 가장 큰 문제는 결정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시절에도 좀 전에 얘기한 플레이, 움직임. 네, 움직임 자체는 매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게 보이지만은 좋게 얘기하면 유연성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바르셀로나나 뭐 아스날이나 이런 쪽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선수가 매 시즌 네. 20골 정도를 넣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삭 선수가 소시에다드 때도 그랬는데 초반에 시즌 리그 개막하면 일단 잘해요. 그러다 중반기쯤 접었을 때 갑자기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빠져있다가 후반기 돼가지고 뭐 소시에다드 때는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뉴캐슬에서 이제 잘하면서 올 시즌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부상이 항상 시즌마다 한 번씩은 있어요.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좀 공백이 있어서 영입하는 팀은 그건 좀 주의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실 리그 순위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특정한 구간이 중요한데 그 구간에 갑작스럽게 부상으로 빠지는 게 좀 시즌마다 좀 자주 있었던 게 이삭 선수였어요. 얼마가 적정 걸까요? 아 근데 일단 여기 뉴캐슬이 9천만 파운드를 원한다는 루머인데 네. 그럼 이 가격에 과연 이삭이 맞는가? 물론 뭐 요즘 몸값 인플레가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심하긴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1억 유로 주고 살까요? 이 선수를? 근데 뉴캐슬은 아마 네. 투원 치려고 하겠죠? 그럼 미니 7천만에서 스타트 할 거 아니에요? 7천만 이게 문제인 유로면 거야. 그래도 어. 어쨌든 그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일단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결국 이번 시즌에는 거의 20골을 가까이 넣을 것 같거든. 20골 넣은 공격수라면 7천만 유로 이상 받는 거는 합당하다. 합당하다. 나이도 젊고. 네. 형철이는 얼마 정도가 적정가? 저도 이건 현실적으로 7천만 유로. 아 그냥 온 거 그 이상은 힘들다. 네, 그 이상은 힘들다. 아직 8천만까지는 갈수 있다?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적이 이루어질 금액은 예. 7천만보다는 높겠죠. 그렇죠. 높겠죠. 네. 누군가가 이 선수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게 아스날이든 어디든 간절히 원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8천만, 9천만도 가능하죠. 아니, 지금 계속 어떤 분이 안토니 1억 얘기하는데 안토니 1억은 안 판다는 걸 데려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억지로 내려오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종류고. 저는 뭐 제가 아스날 팬 입장에서 일단 7천 땡기긴 하나요? 땡기긴 해요?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네. 저는 그 영주형 얘기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저는 이 선수가 좀 제수스과로 보여요. 큰 제주스. 네. 움직임 좋고 축구력도 맞아. 괜찮아. 결정력을 장담 그러니까 못하겠다. 저는 지금 아스날에 필요한 거는 버티고 골 좀 넣어줄 수 있는 애. 근데 이 피드 플레이가 되는 애가 없으니까 사실 그거를 그나마 카이가 요즘 하거든요. 빠져들어가고 머리 따주고. 근데 얘도 그 움직임은 참 좋은데 결정력이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원래 공격수 출신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난 골을 좀 넣어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좋은데 이삭이 그런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 만약에 이삭이 향후 2시즌 동안 20골 이상 넣었어. 그러면 27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7천만, 8천만, 9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1억 유로 넘죠.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부상, 결정력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네. 이건 너무 세다 가격이. 비싸다. 이번 시즌은 여러분 지금 터진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저는 영정 얘기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럴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다음 부상이 봐봤던 빠지지 거 않을까. 부상도 은근 있고, 은근 있고. 결정력 이슈가 있었던 선수라 물론 뭐 예전 살라 아니 비니시우스처럼 완전 터진 케이스란 모르겠는데 불안감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잔류 가능합니다. 그치. 네. 네, 뉴캐슬도 잔류할 것 같아요. 네, 잔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망도 있는데. 그치. 9천만 파운드라는 이 돈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뉴캐슬 입장에서. 안 야, 팔어. 그래 1억 유로 갖고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안 팔아 안 팔아. 네, 그지. 이쪽이 아닌가. 네. 자 다음 문제적인 선수입니다. 주원 형이 저한테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킵니다. 솔랑케. 몇 년 기다려줬습니까 솔랑케? 이 성공할 때까지 진짜. 야, 얘가 이게- 어릴 때부터 완전 유망주였는데 진짜. 리버풀에서 리버풀의 네. 벽돌을 보냈잖아요. 그 전에 첼시 아카데미 있을 때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20세에 얻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왔어. 그때 엄청난 기대죠. 맞아. 그래서 사실 이 선수는 이미 2010년대 중반쯤부터 ingland 프리미어리그의 뭐 첼시, 리버풀 다 기다려준 건데 이제 한 9년 정도 지나가지고 팍 터진 거죠. 8, 9년 지나가지고. 8, 9년 야. 정도 지나서.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뭐 이런 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우리가 재밌자고 찬우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통 존버하면 상패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어쨌든 솔랑케가 올해 이제 정말 찬우 형이 말 맞다나 터진 건데 올해 솔랑케를 또 도마스 중계 많이 했잖아요. 완전 터진 걸로 봐요? 아니면 플루크 시즌으로 봐요? 플루크는 아니에요. 플루크는 아니다. 챔피언십 때가 별명이 이 선수 보급형 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선수가 복해? 그 전까지는 좀 애매했다가 복해. 그러니까 챔피언십으로 가면서 솔랑키가 내려와주는 움직임, 간수해주는 움직임. 때때로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볼 연결해주고 본인이 직접 돌아 들어가가지고 득점하는 솜씨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류의 선수는 골은 좀 이후에 좀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20골을 못 넣는 시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은 항상 해줄 것 같아.
그 연계, 움직임 이런 게 대단히 좋고 센스가 있어서 저는 이 선수가 몸으로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영리하게 판단 능력, 머리로 이렇게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긴 걸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애가 좀 똑똑할 것 같아. 똑똑한 스타일. 그럼 리버풀? 리버풀 왜 갑자기 침묵하죠? 네? 이제 그 아무래도 본머스의 지금 순위권과 이 선수를 이제 제가 봤던 챔피언십 때부터의 쭉 활약들을 봤을 때 상위권 팀의 선수는 결국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지? 저는 리버풀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리는 결국 이제 살라와 조타가 가지고 있는 해결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솔랑키가 계속 골을 잘 넣어줄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움직임이나 연계는 진짜 잘할 텐데 골을 계속 잘 넣어줄까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건 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슬롯 감독이 오면 또 잘해주지 않을까요? 슬롯이 오면은 근데 슬롯이 오면 필요하긴 해요. 버텨주고 공격수. 연계해주고 예. 공격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슬롯이 만약에 픽을 한다? 데려와야죠. 아하. 왜냐면 누네스는 그런 성격으로 느낌이 좀 수비가 아니죠? 힘들 거예요. 얘는 그럼 얼마면 적정할까요? 근데 저는 여기 본머스가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한다. 예. 적절하다. 이 정도? 이 정도면. PL에서 터지고 네. PL 몸값의 어떤 그 거품을 생각하면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그냥 가능하다. 그 잉글랜드 선수잖아. 네. 저도 본머스 이 정도는 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리고- 이 가격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를 만한 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스날이 안 지렀으면 좋겠습니다.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잉글랜드 출신에 한 시즌에 15골 정도 이상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5천만 파운드 이상 가요. 네. 어느 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첼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첼! 첼시 지금 공격수 중에 얘보다 낫다는 애가 누가 있어? 없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첼시는 제가 볼 때 조금 나이대가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어려 다들. 다들. 근데 이 솔랑키는 97년생이라 나이도 이제 적당하고. 네, 적당한 나이대라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이번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에서 2명 볼게요. 디발라. 디발라. 야, 디발라 이번에 그 또 감차하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디발라 하여튼 간지는 나요. 네. 저 사실 제가 약간 항상 디발라를 좀 애매하게 보는데 쭉 보면 좋은 선수야. 센스가 네, 있어요. 좋은 선수예요. 네. 머리 좋고. 축구 잘하고.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93입니다. 많고. 아이유랑 동갑이에요. 나이가 많고. 네. 그리고 디발라의 문제점 부상이 작고. 근데 연봉은 높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로마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잔류가. 웬만하면. 네. 야, 근데 이게 이탈리아 바깥으로 가는 경우에는 바이아웃이 굉장히 싸네요. 네. 이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있나요? 링크가 있었죠. 예. 어떤가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감독이 누가 올 줄 알아야지. 그 전술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디발라라는 선수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맞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좀 어려움이 네, 있어. 그래서 디발라 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찬성하지는 않는데 만약의 경우 차비 감독이 디발라를 픽했다면 예. 이건 디발라를 측면에 세우든 어디에 세우든 결국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 데리고 올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차비에 있지 누가 있지 감독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럼 찬우이 생각했을 때 이탈리아 바깥으로 가요. 네. 요 바이아웃 한 180억. 이 가격은 뭐 적합하다? 적합하다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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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발라가 디발라 경기에 네. 나와서 보여준 그러니까 디발라가 시즌에 절반을 못 나온다고 쳐도 싸다. 아, 이 정도면 싸다. 저는 부상 때문에 절반을 못 나온다고 치더라도 나왔을 때 디발라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우측에서부터 우측 하프스페이스 지점부터 우측 지점까지 해서 거기서 보여주는 영향력, 그다음에 아래에서 본인이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서 찬스를 제공해주는 것들이 네.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선수여서 이 정도면 싸다. 네. 근데 진짜 메리트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딱 팀마다 그 원하는 선수의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 팀이 지금 공격을 누가 좀 풀어줄 선수가 필요해. 이 선수에게 볼을 좀 몰아줄 수 있어. 너가 잘 풀어줄 자신만 있다면 너의 창의성을 우리가 필요로 해. 이런 팀이 있잖아요. 질러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럼 감독이 픽을 해서 이탈리아 바깥으로 나온다면 이 가격이면 질러볼 만하다. 충분히. 네. 180억이니까. 예, 이거는 뭐 적정액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탈리아에서 2명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오시멘. 네. 보시면 오시멘이 가장 뜨겁겠죠. 98년생 나이 뭐 완전 전성기 나이로 갔고 나이지리아 뭐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수 선수 나폴리 때문에 익숙한 선수인데 가장 핫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발생될 이적료가 뭐 기본 1,000억 오버로 시작을 할 테니까 네. 아주 비싼 금액일 텐데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요. 뭐 첼시, 맨유, 아스날, 프리미어리그에 돈 좀 있다는 클럽들이랑 링크가 다 납니다.
어느 클럽이랑 어울리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적정가일지. 영종 어느 클럽이랑 좀 어울릴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첼시? 첼시도 어울리고 아스날? 아스날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버텨주는 힘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파리 얘기도 있죠. 네, 파리도 맞아요. 괜찮고요. 파리도 있죠. 네. 어. 그리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맨유에 맨유. 네,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가격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팀도 괜찮고요, 저 팀도 괜찮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팀들이 다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어디로 가도 잘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1억 유로에서 시작해서 한 1억 5천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왜냐면 경쟁이 붙으면. 네. 입찰 경쟁에서 막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폴리 회장이 잘하잖아요. 데 라우렌티스. 네. 아마 바이아웃이 있을 거예요. 1억 유로 넘게 설정이 돼 있을 거고 아마 그 금액이면 이제 오시면이 골라서 갈 수 있는데 예. 이번 시즌은 오시면이 어쨌든 부진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편인데 지난 그러니까 시즌이 리그 네. 26골이었는데 올 네. 시즌은 13골이에요. 절반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시맨이 나폴리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 하나. 그치. 예, 초반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거 하나에다가 오시는 또 나폴리 팀 성적도 너무 안 그치. 좋았고 네.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동급여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난 시즌이 플루크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있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근데 거죠. 진짜 지워진 경기는 확실히 지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얼마 전에 아탈란타 중계도 해서 아탈란타랑 나폴리 경기도 봤는데 이 히엔 선수 있죠? 아탈란타의 센터백. 겨울에 아마 이적을 했을 거예요. 그 선수 대인 수비하는데 오시면이 지워졌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히더라고. 약간 지난 시즌에 그 괴물 같은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거리가 좀 있고. 차라리 크바라가 더 꾸준해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예. 놓고 봤을 때는 크바라가 주목도는 훨씬 덜해졌거든요. 그치. 이번 시즌에. 아무래도 심정력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크바라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비교적 비슷하다. 똑같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시면은 확실히 좀 작년에 항상 뭐 파이팅 넘치고 뭐 어떤 패스를 주건 간에 바꿔 동료들과 막 격려하고 막 이런 느낌이 덜해요. 이번 시즌에 어쨌든. 아, 그 잠부상 많은 선수는 좀 의심이 일단 돼요. 이 걱정돼요. 선수는 네이션스컵 이슈 네. 있고 그 다음에 잠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제 편견입니다. 저는 드록바, 에투 같은 공격수를 제외하면 뭐 이전에 카누는 좀 이제 심장 이슈가 있었으니까 저는 아프리카 출신의 포워드들이 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 그건 심하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시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구단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울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럴 거라 봐요. 어쨌든 그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타겟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꽤 높은 선수죠. 네. 그러면 뭐 한 1,400억 선 이상 책정이 될 가능성이 바이아웃 크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입찰로 그럼 네. 뭐 사실 오시면이 고르면 되는 건데 바이아웃 금액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어쨌든 1억 유로 넘어갈 것 넘어가겠죠. 같고 저는 예. 1억 유로 정도면 할만하다. 지를만 하다. 어쨌든 간에 이 타입의 공격수들이 없어 잘. 그래, 이게 잘 없어.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희소하다는 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탈리아 다른 팀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블라우비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 이 링크가 다시 약간 살더라고. 근데 가능성이 많지 않다. 유벤투스 입장에서 만약에 블라우비치하고 이제 키에사 둘 중에 예. 뭐 감독이 바뀐다면 아마 키에사는 남겠지만 블라우비치하고 키에사 둘 중에 누굴 팔아야 된다 하면 아마 유벤투스는 키에사를 팔걸요? 네, 아마도 파라도 키에사. 만약에 누구 둘 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일단 입장에서는 근데 블라우비치는 어쨌든 이번 시즌 다시 확실히 살아났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그 정도 되는 공격수를 팔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 선수는 잔류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자, 그럼 분데스로 한번 가보죠. 기라시. 기라시도 기라시가 사실 되게 핫한 매물이었는데 네. 겨울에 결국엔 이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는 바이아웃이 제법 싸요. 네. 네. 그게 언제까지 발동되는 바이아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 대비 생각보다 싼데? 아주 한 3,400억이면 구매 가능한 정도로 싼 바이아웃이던데 이 선수는 이적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인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예. 생각도 들어요. 저 정도인데 왜 안 질렀지? 그러면 내부적인 판단이 자 플루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인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주원 형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라 씨 한참 핫했을 때 스카우팅을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이 정도 기량을 계속 보여줄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다만 이 가격이면 공격수가 당장 필요한 팀은 질러서 손해볼 금액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저는 그 분데스리가를 나가서 예. 기라시가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봐요. 아, 리그를 바꿨을 때. 네, 리그를 바꿨을 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믿고 쓰는 네덜란드산 공격수에서 뭐 호마리오, 호나우두 그쵸? 뭐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네덜란드산 공격수를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치. 완전히 없게 됐죠. 네, 근데 분데스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공격수가 타리그로 갔을 때 자타공인 최고의 공격수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레반도프스키나 레비. 홀란드 정도 제외. 네. 이런 선수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요비치? 그러니까 요비치도 그랬고 그 티모 베르너도 그렇고 루카 요비치 나름 밀란에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왜 슈투트가르트에 저기 기라시랑 같이 뛰는 운다브. 네. 운다브도 되게 잘하는데 저는 운다브도 사실 좀 스타일이 바뀌거나 그냥 같은 리그여도 슈투트가르트를 떠났을 때 어떨지는 사실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링크나고 있는 세슈코, 세시코. 뭐 보니페이스, 네. 그다음에 그 세슈코 옆에 누구야 걔? 그 오펜다. 오펜다. 네. 이런 선수들도 다 약간 그 분데스리가에서 공격수들이 다른 리그로 나왔을 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저는 선수의 문제인가? 그 선수의 특징에 아. 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리그 일정 자체가 타 리그보다는 쉬워요. 비교적 네, 널널하다. 경기 수라든가 예. 이런 거 팀수가 생각할 18개 팀이니까. 그치.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든다는 네네. 건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되게 잘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한 시즌은 통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올 시즌 너무 좋았지. 무서웠으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걸 믿고 질러야 돼. 근데 그 정도의 선수를 지르려면 금액은 장난이 아닐 거란 그치. 말이죠. 적어도 한 700억. 700억만 그러면 이제 8,900억 막. 그렇게 질러야지만 예. 데리고 올 수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뭐 오펜다라든가 다른 선수들 봤을 때도 순간적으로 결정력 부분에서 리그에서의 득점력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도 저는 기억이 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올리 왓킨스. 킨스. 얘도 사실 오래 터졌습니다. 오래 터진 공격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왓킨스는 꾸준하게 잘한 편이라고 이 생각하는데 정도 쭉 잘해왔다. 못한 시즌은 없었어요. 꾸준하게 잘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골수가 완전 터졌어요. 이번 시즌은 골이 워낙 많이 넣으니까 얘도- 그러니까 확 주목받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이 선수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95입니다. 네. 나이가 좀 있고. 이게 좀 아쉬워요. 어. 저는 올 시즌 와킨스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향후 계속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시즌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만 28, 29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3, 4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빌라가 사실 꽤 좋은 성적과 꽤 많은 돈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를 팔 것인가? 오퍼가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그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역할이나 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퍼포먼스나 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팀 전술이 워킨스에게 되게 잘 맞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팀 전술이 라인을 좀 올리고 도중에 이제 상대 공격을 끊어서 역습으로 나가는 그 템포를 되게 빨리 가져가는 게 에메리 감독의 축구기도 하고 그리고 꼭 워킨스만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되게 활동량을 통해서 공간 압박을 분산시켜줄 선수가 많잖아요. 이선으로 나왔을 때 맥킨도 그렇고 뭐 무사디아비도 선발이 아닐 때도 있지만 무사디아비 아니면 올 시즌 그래도 괜찮게 폼이 올라온 리온 벨리 같은 벨리 같은 선수도 경우도 있고 있고. 좀 빠르면서도 주위에서 공간을 끌어줄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서 공격 기회를 좀 더 상대의 볼을 도중에 끊고 난 다음에 바로 역습에 나가는 빌드가 많은 빌라라서 워킨스도 그래서 득점 기회를 되게 많이 잡아내는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잡아내는 것에 비하면 어쩌면 결정력은 아직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와킨스에 대해서 항상 뭐 빌라에 처음 왔을 때도 그 뭐 결정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었었고 저는 톱으로서의 주위에 있는 이선 자원들과 그런 협업 작업들을 하는 것 자체는 꽤 잘하는 선수인데 역시 결정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 따라왔었고 이번 시즌
심지어 이렇게 골을 많이 넣어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와킨스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타 클럽의 스카우터라면 네. 당연히 최전방 보강을 위해서라면 와킨스는 봤을 것 같아요. 봤다. 네, 왜냐면은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올 시즌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득점력이 좀 다음 시즌에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동료하고 연계만 맞아떨어지면은 팀 득점력을 올릴 수 네.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영입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보고 영입은 안 29살이에요. 해요? 나이가.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나이 또래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서 지금 이 선수를 영입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잘하면 좋은 거고 그럼 이건 영입 성공이죠. 근데 영입 실패했을 때 과연 이 선수를 내보냈대 어느 정도 금액까지 하락할 것인가. 아, 재판매 금액 감가상각 생각하면 아. 바로 그러면 이거 그렇지. 그냥 회수 안 되는 금액일 가능성이 커요. 회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나이가. 근데 네. 와킨스는 회수는 생각을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나이가 29이면. 네. 지금 당장 전력의 상승을 노리는 그런 팀이나 영입할 그치. 만한 네. 근데 그런 프로필이죠. 그러면 올 시즌만 득점력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맞아. 거죠. 그럼 이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에서 공격수를 데려와야 돼요. 와킨스를 찍었어. 얼마면 사올 것 같은가? 저는 영입하지 않았으면 아예 안 한다. 네. 아. 네. 저는 나이가 계속 걸리는구나. 근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다시 전반기 폼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를 보내더라도 예. 네. 다른 선수를 찾는 게 맞지. 와킨스는 좀 안 네.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올리 와킨스는 잉글랜드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아하. 네. 밖에 나가면 네. 가치는 더 떨어져요. 저기 형철이는 얼마 정도면 적정 금액이다. 저도 만약에 제가 살 수 있다면 5천에서 6천. 그러면 한 700억? 네. 왜냐면 그 정도 해야 금방. 잉글랜드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같은 국적의 예, 선수라는 예, 예. 점에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이 검증된 부분이 있고 아. 분명 이거보다 이상을 더 아스톤 빌라는 원할 텐데 사려는 팀 입장에서 그냥 정말 싸게 사려면 5, 6천만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볼 때 워킨스도 은근히 강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영역. 맞아. 잘할 건 맞는데 항상 그 결정력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남는 게 있고 제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리버풀에 오면 얼떨까 그래서 얼마 정도 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아직은 조금 끌리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와킨스는 한 32살 돼야지 끌릴 수 있나요? 약간 그러다 이제 바디 될 수도 있거든. 바디가 그러면서 한 4년, 5년을 잘했잖아.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저도 여러 가지로 와킨스가 떨어진다기보다 예를 들어 와킨스랑 솔랑케 둘 중에 골라? 2살 차인데 그러면 이게 나이가 걸리나 봐요. 그럼 가격 갖고 그러면 솔랑케를 쓰는 게 좀 더 나중에 팔기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사이즈의 차이도 좀 있죠. 솔랑키가 187cm고 워킨스가 180cm. 솔랑키 그래. 크잖아. 솔랑케 이게 크지. 크니까.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와킨스 얘도 잔류 가격. 아, 그래. 네. 빌라 있는 빌라가 안 거죠. 팔아요. 야, 너무 많은데 뭐. 빌라도 야망이 있는데. 그리고 그래. 에메리가 얼마나 잘 쓰는데. 그럼 잘 써. 빌라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든풋볼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일 새벽에 맨유 경기 있나? 머지사이드 있나요? 맨유 셰필드도 있고 머지사이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 저희가 만약에 라이브 일정 변동이 있으면 다시 공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풋볼도 1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도 이따가 입중계합니다. 아, 아침 있어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